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자두 엄마이고요. 저희 딸은 3년 동안 신천지를 다녔고 작년 7월에 안산 상록교에서 이단 상담 받고 나온 자두 엄마입니다. 저는 사도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가명 효은이로 나온 김은강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은 아빠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자녀분들께서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 밤 10시쯤에 이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전화를 하셔서, 혹시 거기 김은강 집 맞냐고 되물으시고,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신천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이 전화 내용을 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기 말을 좀 한번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다니다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회심한 후에 저희 딸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에서 딸이 판소리를 하고 있고 되게 열심히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일한다고 하길래 제가 설마 의심이 갔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저희들이 남편이랑 얘기해갖고 딸의 뒷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딸이 하는 얘기가. 제 딸이 이제 신천지를 다니면서 가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먼저 엄마한테 발각되어 가지고 이당 3당 받아 가지고 신천지 나왔고 그 딸하고 부모는 이제 우리한테 우리 딸도 신천지 다니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잖아요. 빨리 빼앗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던 중에 이제 졸업 연주회 발표가 있었어요. 연주회 발표회 때는 우리 부모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찾아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주회 발표 거의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가 신천지를 다닌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참 고맙죠. 그럼 이게 본인한테 직접 알게 되신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좀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하늘이 무너지고 답답할 뿐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신감, 큰 배신감을 느꼈죠, 딸한테요. 그 처음에 학교에서 강당 로비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빌었어요. 신천지 다니 마라. 거기는 이단이니까. 그런데 얼굴을 깜짝거리도 않아요. 아주 독한 거죠, 신천지인들은. 그때 좀 충격이 크셨겠네요. 예. 그렇죠. 은강이 부모님께서는 어떠시던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일 크게 오는 게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한 4년 동안 중국에서 따로 생활을 하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 배신감이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애 엄마는 애 보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삭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를 뽑아내기 위해 갖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녀분들한테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어떤 좀 신천지 빠지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알아차림만. 제 딸은 신천지 빠지기 전에는 이제 공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말은 잘 들었어요. 허튼 짓 안 하고. 정말 좋은 딸이었죠. 근데 이제 신천지 이제 빠져나와서 신천지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을 지켜봤더니 그때도 밤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그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신천지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속은 거죠. 또 영어 학원 다닌다, 뭐 학원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줬는데 신천지 활동비로 썼던 것 같고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신천지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우리 애는 진짜 판소리를 한 10년 동안 그 길만 쫓아와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신천지에 빠지고 난 뒤에는 집에도 연락을 잘 안 하고
또 우리가 통화를 하면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또 집안 행사나 뭐 이런 모임 등에 참석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가족 간 같이 이렇게 우애를 나누고 싶은데도 그런 명절 때라도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은강이도 너무나 우리 뜻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난 후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판소리도 성대 결절이 있다고 거짓말을, 그때는 저희는 정말 성대 결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거짓말이었고, 뭐 영어 학원이나 임용고시 준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얘가 동선을 전부 확인을 했었거든요. 몰래 다. 학원 다니는 거 학원에 전화해갖고 다 확인하고 얘가 이제 그 당시에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이제 연습하는 그런 모임에도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김밥 사들고 이제 응원차 간다고 이러면 절대 오지 마라 그러고 노출을 시키기 싫으니까 차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장이 장인어른 팔순 생신이 계셨는데, 그래서 야 우리 가족이 다 가야 된다. 가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7시나 8시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당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뭐 시골로 가게 되면은 납치할까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가는 줄 알고. 예. 밤 11시나 12시에 집에 오면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 교수님하고 저녁 먹고 온다, 레슨 받고 온다, 영어 카페에서 공부하고 온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데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공부하고 온다 그런 건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고, 홍대니 그다음에 강화문. 강남이니 강화문이니 뭐 금정역 이런 데서 포기 활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좀 공통적으로 자녀분이 직장도 그만두고 또 여기는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신천지 활동만 했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참 어떻게 좀 꺼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가족 관계도 좀 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자녀분들께서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빼내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당 상담을 해야만이 빠져나온 걸 알게 되었고요. 눈물부터 나오려고 그러네. 어떤 그 노력도 어떤 노력도 신천지에서 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론은 이당 삼담을 받아야지만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만 알았지 신천지에 대해서 일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만 바르게 읽으면 신천지를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바르게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밤 8시쯤 집에 와서 아빠랑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기로 해서 했어요. 저는 이제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범위하고 또 뭐 신천지에 관한 자료들을 제가 수집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밤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의 그 공부에 동의를 해요. 그게 맞다. 근데 신천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아닌 거예요. 신천지에 반증을 교육을 해야겠죠, 걔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진짜 속 터지는 거죠. 어느 날은 아빠 내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니까 이제 자기네 센터에 강사랑 3명이서 같이 토론을 하자, 공부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 찾아가 가지고 강사하고 이제 서약서를 썼어요. 1, 2, 3, 4 이렇게 조항을 달아 가지고 약정을 하고 성경을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랑 같이 성경 토론이 정상적인 토론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우리가 아는 단어의 해석이 아니에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싸움만 되는 거예요. 싸움만. 어느 날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거기 센터에 왔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아니까 이제 저 여기 앉아 있고 강사하고 딸은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강사하고 딸이
눈짓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느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버럭 소리 질렀어요. 이제 그만해!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종종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봐가지고 전돈 TV니 그다음에 푸른 하늘이니 뭐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들으면 나올 것 같거든. 그걸 틀어주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틀어줘도 길을 막고 있으니까 효과가 전혀 귀를 막고 눈을 없었던 가리고 아예 들으려고 않고 뭐 들었지? 나 됐어.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이 터지는 그러면 거죠. 이제 대판 싸우고 또 대판 싸우죠. 막 던져지고 막 깨지고 싸움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뭐 말로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오면 그냥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넌지시 한번 던져주면 얘가 그걸 이제 녹음을 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거는 절대 애의 딸 모르게 상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5개월을 저희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신천지 교리도 저희도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 상담소에 와서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했는데, 그리고 그 인터넷에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찾아서 듣고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도 전혀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제 보니 그런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데려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제의를 받아주면은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건을 제가 들어줬어요. 들어주니까 바로 돌아서서 못 받겠다고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힘들다, 될 수가 없다, 이런 걸 저한테 심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나름대로 저도 운동도 하고 진짜 5개월 동안 운동장을 하루에 한 30바퀴씩 돌았어요. 막 여기서 막 교육받다가 도망치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들었어요. 워낙에 신천지에서 상담소에 대해서 감금 폭행하고 정신병원은 보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설득해서 데려오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설득하실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같이 원룸에서 얘가 상담받기 전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일주일을 그냥 얘는 집에서 자해를 하고 저희를 괴롭혔어요. 밤낮 없이 그냥 머리를 벽에 박고 협박도 했어요. 이 끈으로 자기 죽는다고, 신천지 안 보내주면 죽는다고 협박도 하고, 자기는 24년간 부모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신천지에 있었던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거기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컴퓨터 선을 목에 감고 신천지에 가려면은 제가 죽으면 가라. 그래서 제가 목을 감았는데 제가 잠깐 실신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늘 25년 동안 키워주고 이렇게 나름 부모 입장에서 뒷발을 해줬는데 내 소원 하나를 들어둬라. 그래서 제가 꿇 앉아가고 울면서 쟤한테 얘기했어요. 이 교육을 꼭 받자. 그때 그랬었거든요. 신천지에 갈래, 우리 가족하고 생활할래 이랬을 경우에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신천지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25년 키워줬는 그 자체가 진짜 내 생활, 삶이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얘가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 성인들의 사회생활을 일찍 배우면서 상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상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가 많더라고요.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듣고 또 제가 사과도 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니까 마음이 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이단 상담소에 와서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그러면 부모님도 신천지에 가서 자기가 받은 시간만큼 똑같이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받겠다고 그렇게 각서를 썼어요. 각서 쓴 후에 이제 상담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각서를 가지고 완전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들고 품에 예. 머리 맡에 이렇게. 예. 그 당시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저희 딸이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이런 어떤 확신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뭐 하나님과 저하고 약속이죠. 얘를 우리 이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면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돌아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5년 넘게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됐죠. 각서는 저도 썼던 거라. 근데 그 각서가 상담 받은 지 3일 만에 그냥 자기가 버리더라고요. 아, 자기가 어떻게 지금 자두 부모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설득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소가 상담받자 해서는 설득이 안 되니까 뭐 쟤들은 뭐 가면은 뭐 영이 죽는다 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은강이네처럼 여기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로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죠. 계획을 짜고 이제 한테 싸우긴 했지만 신천지를 예. 다닌 지 한 2, 3일 됐을 때 갑자기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밤에. 근데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거예요. 상담소를 데려가지 말라. 거기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고 협박하고 뭐 폭행하니까 거기만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당 삼성도가 어딘지 진짜 잘 몰랐거든요. 이단 상담소가 뭔지도 네, 모르는 상태였는데 떨면서 무릎 꿇고 이당 삼당도 거기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 떨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사시나무 그랬지요. 떨듯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우리 이쁜 딸을 어떻게 강제로 폭행하는 데를 데려가겠냐. 나는 절대 그런 데 안 데려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집사람이 안산교회 저랑 같이 안산교회에서 상담을 받았고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와서 상담받게 된 거죠. 데려왔는데 순순히 듣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죠. 안 들었죠. 본인이 어쨌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동의 쓰는데 동의서가 날라갔죠. 글씨가 날아가는 거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자녀가 아직 빠져 있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실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자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던 것 같은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의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허한 구석이 그 틈을 위해 갖고 신천지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틈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틈을 열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천지에 빠진 가족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본인들도 애들이 어떤 허한 마음이 있어 갖고 신천지에 빠졌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중에 이만희 씨하고 이 신천지 집단이 나를 속였구나. 저희들은 사기 집단이고 나는 속았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신천지를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뭐 구원자니 보혜사니 중보자니 뭐 새 요한이니 이런 얘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뭐 실상으로 이제 짜집혀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랬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가족의 회복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애를 길러보지만 각자 생활을 하잖아요. 뭐 대화도 거의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같이 있으면서 4명이서 좁은 방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 잘하던 얘기들을 하는 거고 또 부모가 자기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도 꺼내는 거고 그럼 우리가 미안하다가 그러는 거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얘기를 다 털어놓고 보니까 아빠도 역할을 잘못한 거고 엄마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고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 토해놓고 보니까 이제 애들은 부모를 이해하는 거고 우리는 애들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이 격리된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솔직히.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드렸던 질문들 이외에 지금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와 관계 회복이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상담소에 가겠다고 하면 애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막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만 인지시켜주면서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그 기회를 잡아서 상담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절대 부모가 설득해서는 대화로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일단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에서 강간 폭행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상담소에서 와서 강간 폭행하는지 한번 오셔갖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시고 상담소를 조금 믿으시고 이 상담밖에 더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성공했는 케이스니까 저희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이 과정을 한번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 극심한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해결 방법은 있어요. 상담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토대로 볼 때는 저도 급한 성격에 막 울고 불고 그랬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부부가 싸우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서로 협력해서 이당 상담소에 와서 받는 게 제일 우선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격리당하잖아요. 저는 신천지인들이 격리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만나면 상담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 상담소가 필요한 거고 신천지에 자녀가 빠지고 나면 극도의 스트레스, 분노, 그 다음에 원망, 또 이제 싸움 이게만 되어지는 건데 너 왜 신천지에 빠지냐 이 멍충아 넌 텔레비도 안 보냐 뉴스도 안 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텔레비도 안 보지만 봐도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아니다고 저 보도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제발 싸우지 말자.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먼저는 회복이 유지돼야 되는 거고 그 상태가 깨지면 나가버린다든가 더 이제 이상한 데로 폭발해 버리니까 그냥 조용히 상담소 가가지고 상담 받고 상담소에서 시켜주는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니까 상담소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은 100%다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라든가 뭐 분노 이런 걸 나타내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게 평상시대로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